은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강화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질문드립니다.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안보상의 큰 위협입니다. 북한에 의한 도발 행위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미 한 3국의 관계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선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에 대해서 오늘의 일한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있으셨는지요?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 이란 정상회의에서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국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왜 기시다 정권의 방침에 대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미한 정상회담이 국제회의가 아니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납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회의가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양 진출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서 이 3국의 신시대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question ends up being six, but thank you. I'll try to answer all of them. I'm glad I didn't have you as my law professor when I said one question. Anyway, they're all legitimate questions. Look, on Ukraine, I and my country and the leadership of my country and both parties are very grateful for everything Japan is helping to deal with in Ukraine. And I mean that sincerely. They've showed strong leadership through the G7 as well, and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amount of financial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Ukraine, as well as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And and they've joined so many other nations in holding Russia accountable through international sanctions. 국제 제재 조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We found ourselves in a circumstance where 지금 현재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크게 뭐 주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침략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다른 부분을 침략했다라는 것인데 푸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시다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고 이런 상황은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대만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한 부분을 기여해 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지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지도부에서는 전쟁에 대한 이런 결과는 유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이 같은 15만의 병력이 다른 국가를 침략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경제, 외교 등등 여러 가지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그런 결과를 몰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이 전쟁의 결과는 유럽을 벗어나서 글로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at Shangri-La 그리고 captured. 샹그릴라 대화에서 하셨던 부분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곡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7세대마다 한 번씩 세계가 굉장히 크게 변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만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도 평화를 굉장히 갈구하고 있고 우리 미국 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과 굉장히 만나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중국에 대한 그런 회의는 아니었지만 중국 문제가 당연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경제 감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이런 공조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인태적을 만들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취할 때 결국 모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국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니셔티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같은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는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역사적인 그런 회의였고 이것을 장기적인 구조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것은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는 큰 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3국의 대응 체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국의 이런 협력 체계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 안보 협력 분야입니다. 우리 3국에 대한 어떠한 도발과 공격도 우리 삼각 안보 체계라고 하는 결정체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정찰 자산을 통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훈련, 일시적인 훈련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연례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것은 태평양을 돌아서 많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삼국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의 처리에 대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저희는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IAEA의 점검을 그 결과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IAEA의 점검과 그 계획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그리고 투명한 그런 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私に対する質問ですが、 대한 질문에 대해 ご指摘があっ 답변드리겠습니다. た 말씀하신 北朝鮮による 북한에 의한核ミサイル 핵 開発 미사일 개발 東シナ 그리고 海、南シナ海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비롯하여 日米韓3カ国を 일미한 3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날로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中で 이러한 가운데 会合においては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日米同盟、 일미 米 동맹과 韓同盟、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화하고 米韓安全保障 일미한 안보 협력을 新たな 새로운 引き 차원으로 上げてこう 끌어올리는데 した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적 요청이며 今次会合を経て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일미 한 3국의 안보 地域 협력은 の平和と安定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促進 한층 強 더 化するものになったと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特に 특히 北朝鮮 북한에 대해서는 複数領域 여러 영역에 領域に及ぶ 걸친 日米韓 일미한 共同訓練を 훈련을 공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北朝鮮の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時間的制約のある 납치 문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임을 말씀을 드리고 拉致問題の即時解決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ちょう 위해 どユン大統領 조와 力 윤 強い支持を 대통령께서 改めて 강력한 지지를 다시 ま 표명해 た合わ 주셨습니다. せて北朝鮮との対話の道が開かれている 대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さら 공유하였습니다. に両大統領との間で改めて 또한 두 분 대통령과 저는 的な現状変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法の支配に基づく 의견이 開かれた国 일치하였습니다. 際秩序を守る 법의 질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일미한 3국에 협력하면서 関係の強化に向 3국의 けて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서 한층 더 取り組んでいきたい 노력해 と 나갈 考えています 생각입니다. 以上です 이상입니다. This concludes. Back to Pope, follow up on that conversation with Bali. 네, 발리에서도 대화를 했습니다. Thank you. 그리고 다음 가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상분들께서 떠나시는 동안 모두 앉아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또 질의응답까지 생중계로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이 공동성명 주요 내용만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를 하고 관련한 한라인과 협의체 개설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에 따른 한미일 훈련도 진행을 하고요. 군사적인 협력이겠죠.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우주 등 분야에서도 경제 협력도 병행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진전도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 이게 단독회담이었고, 그리고 뉴 노멀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배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는데 이 모멘텀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례화해서 만남이 계속 잦아지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은 정착이 될 것이다라는 그게 일종의 뉴 노멀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 부분에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위기 관리를 위한 한 라인을 3국이 이제 가동을 한다라는 부분 그것이 이제 일종의 협의체가 되겠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와 관련해서 차관 복급의 협의체 대화를 신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광료급이나 정부 단위에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대화들이 계속 오갈 것이다라는 부분인 것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대화라는 것이 한국도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생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아젠다가 생겨날 때마다 이제 협력 분야를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것은 대북과 관련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연합훈련, 군사훈련들을 계속 이제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완료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가 문제였었냐면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러한 동맹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더를 통해서 접수되는 그런 여러 정보를 계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것을 교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군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에는 자위대와 주1미군 이 여러 이제 두 가지 채널을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가지고 계속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삼각이 아니라 이제 양자를 중심을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에서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즉각적으로 24시간 계속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와 다른 시점은 지소미아가 있어도 우리가 사후에 주로 교환을 했어요. 하지만 네. 이게 실시간이 된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미사일 탐지 추적 같은 경우에는 퍼시픽 드래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이제 정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잠수함이나 미사일 방어 훈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 2023년 4월에 DTT라고요. 한미일 군사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례화를 하기로 일단 합의는 되었던 상황인데 정상급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대잠수함 훈련에는 미국의 항모강습단이나 뭐 한국이랑 미군의 구축함 또는 이지스함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연례 훈련이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미사일 방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연례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대응 성격에 한 번 있었던 훈련이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계속 영역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계화가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일 정상회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관련한 내용들 저희가 김문지나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다고 또 얘기가 들어와서 조금 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보 협력체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한라인도 만들기로 했고 또 위협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대응에 관련해서 의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위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역할 분담을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강조가 됐었던 것이 뭐냐면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남중국해나 아니면 대만 해협에서 중국으로 인해서 촉발된 여러 가지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방제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억제력과 군사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업제텟을 강조할 것인지, 얼마나 한국과 일본이 기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모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정례화를 하다 보면은 한국군이 그만큼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기도 해요. 그럼 기존에 한국 방어에 이제 투입이 되었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또 이제 쪼개가지고 얼마만큼 또 해외에서 훈련할 때 보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 구도를 자주 좀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들이 우리도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항해의 자유를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해의 자유라는 것은 분쟁 지역, 특히 해양에서 영유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해에 어떤 선박이든 들어갈 때는 각 국가에 어떤 이해가 없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투여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시위하는 성격으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하면서 미국이 부추감을 보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한국이 이것이 국제법 준수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지지를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왔습니다. 그런데 항해의 자유라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도 이 항해의 자유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내용도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회담에서 논의를 나누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오늘 그 회의에서 의제로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려를 좀 알고 있고, 뭐 IAEA의 결과를 신뢰하지만 앞으로 같이 뭐 검토를 해보면서 철저하게 좀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좀 외전적인 대답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의 내부 문제라고 보는 게 적극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IAEA가 일단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IAEA조차도 이 방류 문제는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을 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강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 방류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정해진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약간 쟁점화가 될 수는 있잖아요.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어떤 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정을 바꾸는데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낮게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어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질의에서도 나왔고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서 공조를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이제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삼국이 어느 정도의 행동 혹은 공동의 대응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은 인도주의 지원, 그리고 비살상 무기와 관련한 지원에 충분히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상당한 국내적인 홍보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에 한국이 또한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한 압력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 거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무기들이 러시아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도 제네루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이제 세계 기업을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재 순위가 조금 더 확장되거나 높아질 것인데, 이런 부분에 한국이 또는 일본이 동참하는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 삼국이 이제 입을 모은 만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글쎄요, 한국은 결국에는 뭐 비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한동안은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나토, 특히 폴란드를 통해 가지고 탄약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신무기를 이제 폴란드가